안녕하십니까. 화학 물질의 양 네 번째 배우는 차씨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양적 관계 그 기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적 관계의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적 관계의 내용 추가로 더 설명을 진행할 건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양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 이후에도 양적 관계 내용이 더 설명될 거라는 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학 반응으로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실험실에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보고 우리가 화학 반응을 의도해서 원하는 만큼의 생성물을 만들 수 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몰,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 그 다음에 입자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웠던 겁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서 수증기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을 통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다고 얘기했었냐면은 질량비가 아니고 개수비, 그 다음에 입자수비. 여기서 입자수비는 분자수비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몰수비. 입자수비와 몰수비가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입자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 이게 몰수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결국 입자수비나 몰수비나 똑같은 얘기죠. 왜 입자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오느냐면 입자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자의 개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분자의 개수가 총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있고요. 아보가드로 수가 얼마입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이죠. 즉 입자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에선 1이 나오죠. 그게 바로 1몰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왔다는 거고요. 제가 이런 공식을 따로 설명하진 않았는데 이거는 굳이 공식을 말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이론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수비, 입자수비, 몰수비가 같고 마지막으로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되고 이것들이 바로 기체 관계에 있다면은 바로 부피비가 또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즉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개수비를 알 수가 있죠. 처음에 화학 반응식 앞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보면 이게 숫자가 써져 있는데 개수가 다 써져 있는 거잖아요. 이 개수를 보자마자 당연히 개수비 2대 1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입자수도 당연히 2대 1대 2고 몰수비도 2대 1대 2고 부피비도 2대 1대 2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게 하나 있다고 했어요.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질량비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몰수와 질량의 관계에서 이런 얘기를 배웠었잖아요. 몰이 그러니까 즉 양이죠. 양이 2배가 되면 당연히 질량도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는데 질량비가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몰수비를 알고 있다면 또는 질량비도 같이 알고 있다면 몰이 2배가 됐을 때 질량도 몇 배가 되는지 당연히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다르다고 생각해서 계산을 여러분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율이 다르다는 거지 몰수가 2배가 되면 질량도 2배가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여기서 또 하나 또 추가적으로 알 수 있다면 물질의 상태도 알 수가 있겠죠. 물질의 상태. 그러니까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이런 상태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적 관계도 알 수 있다. 이 양,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몰 또는 입자수를 말하는 거겠죠. 입자수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2대 1대 2로 반응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양적 관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양적 관계를 활용해서 우리가 실험실에서도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생성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관계인데요. 이것은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 됩니다. 질소기체, 여기서 질소기체라고 하는 것은 화학식으로 쓰면 이렇게 N2라고 쓸 수 있죠. N2는 14g이 모두 반응했을 때 생성된 암모니아 기체는 질량이 얼마만큼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원자량은 질소의 경우 14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화학 반응에서 질량과 관계. 반응물이 얼마만큼 있는데 생성물은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학 반응식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질소기체와 그 다음 수소기체가 만나서 암모니아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다 기체인데 물질의 상태를 쓰는 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럼 앞에 개수비를 맞춰주자면은 여기가 질소가 반응물에서 2개가 있었으니까 생성물에서 2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개수를 2를 써주게 되면 수소가 여기 생성물에서 총 6개니까 반응물에서도 6개가 되려면 여기는 3을 써줘야겠죠. 자, 이렇게 반응 개수를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1대 3대 2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암모니아의 합성에 대해서 배울 때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 정도 화학 반응식은 여러분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이 반응에서 우리가 질소기체를 14g 넣어줬을 때 암모니아는 몇 그램 생성되겠느냐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량비는 지금 여기 화학 반응식에서 나오질 않았잖아요. 즉 이거는 몰수비만 나왔지만 질량비는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량을 우선 몰수로 바꿔주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4g이 몇 몰인지를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이때 질소기체의 분자량은 28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8g이 1몰인 거죠. 그럼 14g이면 당연히 0.5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소기체가 1일 때 암모니아 기체는 2만큼 생성된다고 했으니까 0.5몰이면 당연히 암모니아 기체는 얼만큼 생성되겠어요? 그렇죠. 1몰만큼 생성되겠죠. 그러니까 2배만큼 1대 2로 반응하니까 0.5에서 1몰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내용이 복잡하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감아서 듣길 원합니다. 암모니아와 질소가 그러니까 질소와 암모니아가 1대 2로 반응하기 때문에 질소 기체가 0.5몰이라면 암모니아 기체는 1몰만큼 생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얼마일까요?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17이 되겠죠. 그러니까 즉 1몰일 때 17g이라는 뜻이니까 여기는 17g만큼 생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량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14대 17이라는 것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우선 반응물의 질량을 반응물의 몰수로 바꿔줍니다. 그럼 반응물의 몰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개수비를 통해서 생성물의 몰수도 당연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생성물의 몰수를 통해서 생성물의 질량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성물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을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순서대로 정리해 나가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이 과정을 꼭 외운다기보다는 이 과정을 이해하고 문제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화학 반응식에서의 부피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요거 문제는 선생님이 좀 잘못 가지고 왔고 여기 문제가 부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프로페인 2리터가 완전 연소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근데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C3H8 요런 화학식을 가지고 있고요. 얘가 탄소화합물인데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완전 연소시키면 반응물, 당연히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물만 생성이 됩니다. 이때 반응 계수는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가 3, 여기가 4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물질의 상태는 생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 되는 거겠고요. 우리는 지금 양적 관계만 알아보도록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페인이 2리터가 완전 연소가 된다. 근데 지금 온도와 압력이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는 말만 있다면 굳이 온도와 압력을 꼭 0도씨 1기압인지 몰라도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프로페인은 1이고 반응 계수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반응 계수가 3입니다. 그러니까 즉 1대3으로 반응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부피는 프로페인이 2리터라고 했었죠. 그러면 프로페인보다 이산화탄소의 기체가 3배만큼 만들어지기 때문에 프로페인이 2리터만큼 반응했으면 당연히 이산화탄소 기체는 6리터만큼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량 관계에서는 그냥 무조건 일단 반응물의 질량을 몰수로 바꿔주고 생성물의 질량으로 바꿔주는 좀 복잡한 그런 진행 방법이 필요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개수비가 부피비니까 자연스럽게 3배구나, 그러면 당연히 부피도 3배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화학 반응식에서 질량과 부피를 복잡하게 이제 혼합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질량을 물어봤는데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문제인데요. 에탄올이 11.5g 완전 연소됐을 때 C2H5OH 이렇게 여러분들 화학식 1단원 우리 앞쪽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O2 여기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이때 우리 관계 여기 앞에 있는 개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긴 3, 여긴 2, 그 다음에 여기도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때 에탄올이 11.5g이래요. 에탄올은 분자량이 48이거든요. 그럼 11.5g이면 몇 몰이죠? 그렇죠. 1몰일 때 48g이니까 11.5g이면 0.25몰이 된다는 뜻입니다. 0.25몰 질량을 통해서 일단 몰수로 바꿔줬죠. 자, 그러면은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이산화탄소의 몰수는 얼마만큼 만들어지냐, 1대2니까 0.5몰만큼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0.5몰은 여기서 표준 상태라고 하는 것은 0도씨 1기압을 의미하는 겁니다. 꼭 알아두시기 좋을 것 같고요. 0.5몰은 당연히 1몰일 때, 표준 상태가 1몰일 때 22.4리터니까 0.5몰일 때는 11.2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1.2리터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좀 많이 복잡했지만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복습하시고 지금 이 내용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질량을 질량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부피를 부피로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부피를 알려주는데 질량을 구하거나 질량을 알려주는데 부피를 구하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반응물을 넣어서 생성물을 만들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보도록 한 거예요. 이것이 양적 관계인 거고 이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실험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